한국 사진가론 이완규 편 시작합니다. 생전에 이완규 사진가를 따랐던 사람들은 그를 가리켜서 비운의 사진가라 말합니다. 또한 일관되게 동양추상을 전개한 유일한 인물이라 말합니다. 후학들이 그를 일컬어 비운의 사진가라 말한 이유는 화랑과 미술관으로부터 제대로 대접을 못 받았다는 것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동료들과 하등의 차이가 없는데도 사진학과 교수가 아니라는 이유와 그리고 여기에 언행이 가볍다는 편견으로 동료들로부터 사람은 가까이 하되 동급으로 인정받지 못한 억울함을 뜻합니다. 또한 일관되게 동양추상을 전개한 유일한 인물이라고 말하는 것은 근 40년 가까이 동양정신과 동양추상에 매진한 독보적인 작가였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생전에 작가는 그런 말을 종종 하곤 했습니다. 비록 내가 국내에서 동료들보다 평가를 못 받았지만 해외에서는 그들보다 더 나은 평가를 받고 싶고, 비록 내가 이름 있는 미술관으로부터 초대전 한 번 못 받았지만 죽어서는 꼭 평가받아서 그 한을 풀고 싶다고 말했죠. 그렇습니다. 이완규 사진가는 생전에 억울함이 있었습니다. 동료들이 이름 있는 미술관에서 한두 번 이상은 초대를 받았는데 그는 늘 초대를 받지 못하고 동료들 축하의 자리에만 섰습니다. 한 번쯤은 동료들이 힘을 써서 그의 서러움을 풀어주었을 법도 한데 그분의 생전에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이를 안타깝게 여긴 후학들이 그의 주변에 모여들어 힘이 되고자 했죠. 저를 포함해서 김강수, 이갑철, 최강옥 그리고 서희갤러리 이상미 관장이 누구보다도 이완규를 아끼고 사랑하고 지지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2022년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을 때도 나의 길 나의 사진을 부탁한다고 유언장에 남겼었습니다. 다만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완규 사진가는 언어에 좀 더 신경을 썼어야 했다고 말입니다. 그는 철학, 미학, 작가정신, 작업세계까지 어느 하나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말하기를 좋아하고 톤이 높고 빠르고 격정적이었기에 묵직한 작가를 기대하는 사람들에게는 손해보는 모습이었습니다. 제가 선생에게 말을 적게 하시고 톤을 낮춰서 천천히 말씀하시라 해도 천성이 말하기를 좋아하고 또 오랫동안 가르치는 일에 종사해서 쉽게 바꿀 수 없는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 앞을 지나가는 사진들은 기운생동과 무념무상입니다. 항상 부재가 어둠 너머 또는 어둠 저편이었던 어둠의 세계였죠. 이완규의 동양미학과 동양추상은 80년대 초반에 시작합니다. 그 첫 결실이 2001년 기운생동과 무념무상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2005년에 피안일, 2006년 피안이, 그리고 2016년에 피안 3으로 나타납니다. 따라서 이완규의 사진세계는 피안, 즉 니르바나가 핵심이죠. 또한 피안 1과 피안 2 그리고 피안 3은 시기적 구분이 아니라 오로지 직관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촬영 시점과 촬영 장소는 의미가 없습니다. 때문에 이완규의 피안의 세계를 구별하는 방법은 프레임입니다. 피안 1은 정방향 하셀블라드 포맷이고 피안 2는 35mm 라이카 포맷이며 피안 3은 파노라마 포맷이기 때문에 프레임을 통해서만 각각의 피안을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사진들은 피안 시리즈로 넘어가기 위한 기초적인 사진들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기운생동과 무념무상을 실험하면서 사진적으로 고민하고 적응하려 했던 기초 작업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완규는 1940년 강원도 삼척태생입니다. 일찍이 서울로 올라와서 경희대 음대에서 바이올린을 전공하죠. 바이올린 전공자가 사진으로 전향한 특수 케이스에 속합니다. 음대 3학년 때였습니다. 자신은 바이올린이 아니라 그림이나 사진에 더 재능이 있을 것 같다며 지도 교수에게 바이올린을 포기하겠다고 당차게 말합니다. 그러자 10여 분을 생각한 교수가 그럼 그 길을 당당하게 가라고 격려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홍대미대를 꿈꾸던 그는 1982년 홍대대학원 사진학과에 입학하여 1984년에 졸업하죠. 저도 홍대대학원 사진학과를 나와서 그가 4년 선배이기도 합니다. 제가 그의 사진을 처음 보았을 때는 1986년이었습니다. 그의 석사 논문 주제가 사진에 있어서 공간성 연구였기 때문에 80년대 중후반 그의 사진은 컬러였으며 공간성을 강조한 사진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동양철학과 동양추상에 빠져든 것은 두 가지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90년대 서구 현대사진의 범람에 대한 반작용이었습니다. 그때는 젊은 사진가들의 서구 사진의 탐미를 도전으로 여겼습니다. 젊은 작가들이 서구 현대사진을 추종하면 추종할수록, 범람하면 범람할수록 우리 사진, 우리다운 사진을 강조하고 또 한국적인 사진을 찍을 때 지금의 K-팝처럼 세계적인 것이 될 수 있다고 부르짖던 때였습니다. 이제 보실 사진이 2005년에 발표한 피아닐입니다. 대략 20년 정도 노장사상을 비롯한 동양철학과 동양사상을 공부하고 그에 따라 실험하고 연구 노력하면서 깨우치고 깨달은 결과물이 지금 우리 앞을 지나가는 니르바나, 즉 피안, 어둠 너머의 세계입니다. 제가 한정식의 고요에서도 말씀드린 바 있지만 철학과 사상은 몸의 체득이 아닌 지식으로 다가서면 위험합니다. 지식에는 언어가 따르기에 늘 설명하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죠. 직관적이고 관념적이고 깊은 내적 침잠의 영역들은 그저 보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설명하려고 하면 서로 힘들어집니다. 한정식 고요의 불교론도 이완교 피안의 노장사상도 지식으로서 언어에 의탁하면 위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저는 봅니다. 또다시 언급하지만 노자 도덕경 첫머리가 도가도 비상도입니다. 도를 도라고 말하는 순간 더 이상 도가 아니다라는 뜻이죠. 이완교는 정말 한국 사진에서는 볼 수 없었던 도의 세계와 무의 세계, 곧 무념무상의 세계에 빠져듭니다. 본 것도 없고 생각도 없고 상도 없다는 무념무상의 세계였습니다. (2012년으로) 기억합니다. 이완교 선생이 제게 전화를 해오셨습니다. 진동선 씨가 출간한 사진의 메카를 찾아서를 보았는데 피안 사진집을 세계 주요 사진화랑과 미술관에 보내고 싶다는 요지였죠. 그렇게 하여 피안 사진집을 주요 사진화랑과 미술관에 보낸 결과
마침내 그 첫 결실이 2014년 프랑스 낭시에서 초대받은 제18회 국제 이미지 비엔날레였죠. 생전에 이완규 선생이 자랑스러워했고 국내에서 인정받지 못했지만 해외에서 인정받아 좋다고 했던 모습이 생각납니다. 프랑스 낭시가 이완규를 초대한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그들에게 작가에 대한 선입견이 없다는 것이고 다른 또 하나는 그의 사진에서 깊이를 보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국내 사진미술관들이 조금만 더 이완규를 밀어주었으면 국내외적으로 더 나은 사진가가 되었을 것이란 말이 됩니다. 그래서 비운의 사진가라는 것이죠. 이완규의 피안 중에서 제가 좋아하는 사진입니다. 이제 보실 사진은 피안투입니다. 2006년 서울인사아트센터에서 발표되었습니다. 2005년 피안원에 이어서 연속으로 인사아트센터에서 공개되었죠. 2006년 피안투는 원보다 주목받은 사진이었습니다. 사진집은 2012년에 출간되지만 당시 호응이 대단했던 전시였습니다. 피안1과 피안2의 차이는 크게 없다고 했지만 조금의 차이점이라면 좀 더 와이드로 파노라마 포맷으로 이행했다는 것.
그리고 좀 더 거칠고 어둠의 세계로 한 발짝 더 들어갔다는 것 정도입니다. 피아니에서 가장 주목해서 보았던 사진입니다. 피안3는 2015년에 사진집으로만 출간되었던 작품입니다. 더는 자기 돈으로 전시할 수 없다는 자존심 때문에 하지 못했죠. 거듭 말하지만 이완규의 사진은 색깔이 분명하고 깊이가 있기 때문에 친구들이 합심하여 기회가 마련되었더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한국의 사진화랑과 사진미술관 중에서 유일하게 이완규 사진에 관심을 가진 화랑은 서희갤러리였습니다. 서희갤러리만이 유일하게 이완규 사진을 알아보고 초대를 하죠. 2018년 서희갤러리에서 열린 피안이 그것이었고 2021년 서희갤러리에서 열린 기운생동이 그것이었습니다. 이완규의 사진의 길에서 사진화랑이 초대한 단 2번의 전시였죠. 특히 2021년 서희갤러리 전시에서
선생은 이제 이런 기회는 더는 없을 것이다 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이제 유황교회 시간의 초상 보시겠습니다. 앞부분은 시간적으로 출간된 대표 사진집입니다. 선생이 생전에 자랑스러워했던 프랑스 낭시 초대전 모습입니다. 유일한 사진화랑의 초대전이었던 서희갤러리 피안 엽서입니다. 선생의 마지막 전시 서희갤러리 기운생동 엽서입니다. 경희대 음대에서 바이올린을 전공한 청년 이완규입니다.
2015년 프랑스 낭시 국제 이미지 비엔날레 참가 모습입니다. (2018년) 서희 갤러리 초대 전부터 선생이 주인공인 사진들입니다. 이완교 선생과 서희 갤러리 이상미 관장입니다. 지금 이 사진은 저의 서희 갤러리 전시 때 축하해주는 모습입니다. 어떤 말씀을 해주셨는지는 뒤에 동영상에 나옵니다. 마치 영화 같은 어느새 그리워지는 시간입니다. 전시장에서 할아버지와 손녀입니다. (2020년 1월) 선생을 모신 신년 식사 자리입니다. 2020년 5월 6일 선생을 모신 마지막 커피타임입니다. 끝으로 선생의 인터뷰 보시겠습니다. 포토마와 사진방송 촬영입니다. 작가님, 저희 서희 갤러리에서 두 번째 초대전인데 이렇게 또 초대 응해주시고 좋은 작업 보여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작가님 정말 피안 또 무념무상 기운생동 여러 가지 작업들이 있는데 그 작가님의 작업을 그래도 저희한테 좀 설명해 주신다면은 어떤 작업이신지 네. 한번 듣고 싶어요. 네. 다른 선생님들의 작가님들의 사진보다는 굉장히 검고 어떤 사진인지 조금 분간하기 힘든 언뜻 보면 네 그런 느낌을 받는데 그러면 선생님 사진에 나타난 특히 피안이라든가 이런 작업에 나타난 그런 어떤 사상 눈으로 보고 느끼는 게 아니라 그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안에를 느끼게 하는 거예요. 어두움은 정신을 치유하는 치유 효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디로 우리 인간의 본래의 모습으로 인간의 본래로 돌아가자. 그냥 검은색을 단순히 검은색으로 안 보고 보이지 않는 색으로 생각하지 않고 뭔가 찾아보려고 하고 자기에게 보이는 검은색 속에 있는 무언가를 의미를 알아보려고 하는 선생님 여러 작업 중에 이번 작업은 이제 전번 작업은 피안이라는 건데요. 피안의 세계는 어떤 세계라고 생각하세요? 그 피아는 나중에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네. 눈을 감고 있을 때 보이지도 않고 느껴지지도 않고 가장 인간의 본질적인 순수함이라는 거죠. 근데 내가 거기다 부제로 Beyond Dark 저 너머로 저 너머가 먼저 추상이에요. 선생님께서는 기운생동은 또 어떻게 보시는지? 아, 좋은 말씀이에요. 네. 기가 끊어진 것은 죽은 것이고 기가 살아있는 것은 생존해 있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생명에 대한 이야기죠.
생명의 원리, 원초적인 생명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기운생동이죠. 나로부터 시작한 나의 내면으로부터 시작한 이런 작업들이 또 앞으로도 주목받고 좀 더 많은 분들이 공감할 수 있는 이유는 그만큼 이런 사진을 또 하신 분들이 세계적으로 적다. 그래서 희소성까지도 그렇죠. 네, 그렇죠. 있어서 앞으로도 선생님 새로운 신작도 기대하고 그렇죠. 또 저희도 선생님 사진을 잘 알려서 고맙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감상할 수 있도록 그렇죠. 예,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그동안 쭉 해보니까요, 인문학적인 지식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걸 저는, 제가 80이란 말이에요. 저도 꽤 많은 책을 읽는다고 읽었고, 꽤 많은 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근데 할 일이 없으니까요, 책밖에 읽을 게 없어요. 아침 눈 뜨면 저녁 잘 때가 책 읽다가 좀 자고, 그러다 죽을 거예요. 그러면서 늘 느꼈던 제 느낌이 우리나라에 볼만한 책이 없어요. 사진에 관한 책이. 그래서 제가 가끔 몇 번 별렀어요. 필름을 내가 한번 써볼 거나 말이죠. 그런 생각도 여러 번 했는데요. 여러 번 했죠. 쓰다가 보면은 저는 죽을 것 같아요. 왜냐면 성격적으로 거의 완벽하게 들어가다 보면 저는 그게 매여 죽을 것 같아요. 진짜로 아주 겁이 나요. 얘를 안 모르겠다 그만두자. 왜? 진동서시 있으니까. 근데 제가 옆에 있어서가 아니라 저 그렇게 진동선 씨 도와준 것도 없고 아무 도와준 것도 없어요. 제가 사회적인 이 사람이 못 돼요. 그러다 보니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의 책을 30권을 썼다? 이건요, 써보지 않은 사람은 모릅니다. 정말 엉덩이 물러줘야 되는데, 그것만이 아니라, 인문학이라고 하는 이런 학문을 이 사진과 접목을 한다는 건요, 바로 제가 가고자 하던 길이었어요. 여러분, 인문학이 뭐겠습니까? 사람이 그려놓은 무늬를 인문학이라고 그래요. 사람이 그려놓은 무늬예요. 우리가 물론 예술이라는 학문은 전부가 이게 뭐냐? 인문학이에요. 사람이 그려놓은 문양을 얼마만큼 잘 그려놓느냐, 잘 표현하느냐인데, 그걸 하려면은 역시 철학, 문학, 음악, 이런 여러 가지 학문들을 고루 섭렵을 해서 그 지식을 토양으로 해서 그려놓은 문이라, 그런 얘기죠. 진동선 씨를 내가 악셉트하는 이게. 지금까지 한국사진가론 이완규 편이었습니다.